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로저 거프와 함께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인물이며 그에 걸맞는 실력도 보유한 인물이기에 전투를 할 때면 늘 나는 흰수염이다. 무엇이 두렵겠냐. 나는 흰수염이다. 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는 임펠다운에 잡혀온 에이스를 만나러 갔고 에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니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잡혀온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해군 영웅 거프조차도 흰수염을 제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나타나자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과 칠무의 연합이라고 할지라도 흰수염이라는 사나이가 있는 이상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로저가 사망한 이후 흰수염이 명실상부 바다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이 맞으며 무력도 가장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흰수염은 과거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로 불렸던 인물이며 유일하게 로저와 호각으로 겨룰 수 있는 해적이었습니다. 로저는 록스, 시키, 오뎅 등 강자들에게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흰수염과는 수차례 대결하였음에도 승부를 내지 못하였고 4일간 혈투를 벌였을 적에도 두 캐릭터는 호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가 가벼운 인사를 하며 어느 섬에서 충돌하자 하늘이 갈라져 버리기도 하였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오뎅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폐양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았기에 두 캐릭터 모두 패기감을 사용하여 충돌하였고 닿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충돌을 보여주며 역시 해적왕급 강자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로저는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 흰수염을 찾아갔으며 흰수염에게 자신을 이은 차기 해적왕이 되라고 권유하는 모습을 보이며 흰수염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흰수염은 원피스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로저의 권유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가 사망한 이후 약 30년이나 바다의 정점으로 군림하였고 해적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해적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흰수염은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거프는 루피에게 샹크스의 강함을 설명해주기 위하여 사왕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너 빨간머리가 어느정도 사나이인 줄은 아는 거냐. 샹크스는 그 흰수염과도 맞먹는 대적이란 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흰수염이 타 사왕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빅맘은 자신의 딸 라라가 거인족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네가 결혼만 했더라면 나는 샹크스도 카이도우도 그 흰수염조차 넘어서고 해적왕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빅맘의 대사를 보면 흰수염이 사왕 중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키는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이후 흰수염을 찾아와 술을 마시며 이젠 네 시대구나 흰수염 이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가이도우, 빅맘, 샹크스보다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센고쿠와 해군 정군 총수 콩의 대화에서 센고쿠는 전설로 불리는 해적들 중 정점은 뉴게이트였지요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흰수염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흰수염이 사왕 중 정점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흰수염은 원피스 세계관의 정점의 상징이며 명성만 놓고 본다면 해군 영웅 거프, 해적왕 로저와 함께 최고인 인물입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이자 샹크스의 라이벌인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나타나자 헤아려 볼 뿐이다. 가까이 보이는 저 인물과 우리의 거리를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흰수염보다 아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세계 최강의 검사인 자신조차 도전자의 입장으로 흰수염을 상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이어 참격을 날렸으나 흰수염에 닿기는커녕 조주선에서 막혀버리며 아무리 미호크라도 흰수염과의 거리는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오랜 기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명성만 놓고 본다면 거프보다도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해적 시절 무수히 많은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임펠다운 레벨 6에는 흰수염의 벽을 넘지 못하여 원통해야 하는 은메달리스트가 매우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이 발발한다는 소식이 전세계에 퍼지자 일개 꼬마 아이들조차 흰수염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흰수염의 시대를 겪었던 인물들은 입을 모아 아무리 해군이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흰수염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강이라고 불리는 흔들흔들 열매입니다. 그래서 흰수염은 진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대기를 부숴버리거나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파괴력만큼은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독보적인데요. 흰수염은 가볍게 기술 한 가지를 사용했을 뿐인데 높이가 최소 100m는 넘어가는 해일이 생성되기도 하였으며 바다가 마치 케이크처럼 갈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 티치에게 치명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진동을 이용하여 해군의 공격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모습도 연출하며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자 거프와 센고쿠도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며 해병들은 흔들흔들 열매의 공포가 끝나지 않았던 건가 라고 말하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흔들흔들 열매는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가졌습니다. 흰수염은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카이도우는 폐왕색을 휘감는 것은 폐왕색을 소유한 인물들 중에서도 극소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와의 대결에서 패의감을 선보이며 악마의 열매 없이 패기로만 세계의 정점에 오른 로저와도 대등한 폐왕색 패기를 보이며 흰수염은 패기도 매우 뛰어난 인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잠을 자는 상태로도 칠무회급의 강자인 에이스의 기습을 너무나도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며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도 뛰어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로저와의 대결에서 흰수염은 눈이 빨갛게 변하는 모습이 연출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의 전투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투 방식은 자신의 오널도인 모라쿠모기리를 사용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흰수염의 모라쿠모기리는 미호크의 흑도요루, 로저의 에이스와 함께 최상급 명검 12자루 중 한 자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 방식은 흔들흔들 열매와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흰수염의 전력은 모라코모기리를 사용하여 전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흰수염은 로저, 아카이노 등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실력자와 전투할 때는 늘 창을 이용하여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주먹을 이용해서도 아카이노와 맞치기를 하거나 오뎅을 초살내버리는 것을 보면 주먹만 사용하더라도 사왕급의 강함은 보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독자들은 흰수염이 만약 복싱을 사용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강했을 것이며 복싱 기술을 이용하여 공격을 막기보단 피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투했더라면 더 강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검수를 단련할 시간에 복싱을 단련하여 힘을 길렀더라면 지금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복싱을 배우지 않은 것을 보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은 과거 당대 최강의 해적단이라고 불렸던 록스 해적단에 몸담았던 인물이며 강자들이 모인 록스 해적단에서도 주요 인물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선장인 록스보다도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유일한 선원이기도 합니다. 흰수염과 록스 해적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며 흰수염과 록스의 성향도 정반대이기에 흰수염이 어떠한 이유로 록스 해적단에 가입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기에 흰수염은 록스 해적단의 운명이 걸린 갓벨리 전투에 제대로 참전하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흰수염이 전력을 다해 전투에 참가했더라면 아무리 로저와 거프라도 록스 해적단에게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었더라면 록스가 세계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신세계에서 항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와노쿠니의 쿠리에 도달하였고 오뎅은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며 쿠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오뎅은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서로를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격돌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오뎅은 어느정도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흰수염이 지진 펀치를 사용한 이후에는 전세가 크게 기울었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맞고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오뎅은 흰수염에게 겁먹기는커녕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배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 한 배에 여러 명이 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뎅을 거부하였으나 오뎅은 끈질기게 흰수염을 따라다녔고 결국 흰수염은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로저는 어느 섬에서 해군을 학살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로저에게 상대도 되지 않았기에 로저는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흰 수염의 배가 나타났고 오뎅이 로저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로저는 카무사리를 이용하여 오뎅을 제압한 뒤 흰 수염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또한 이때 비로소 살아있기에 가능한 목숨을 건 결투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의 대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과 로저는 충돌하게 되었고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고의 폐양색 충돌을 선보이며 하늘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저와 흰수염은 무려 4일간 혈투를 벌였으나 끝끝내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하고 두 캐릭터의 전투는 중단되었습니다. 에이스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에 자신의 손으로 흰수염을 잡아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에게 가기 전에 징베를 만나게 되었고 흰수염에게 은혜를 입은 징베는 에이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 대결에서 승리하며 현재의 기량이 7무의 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흰수염이 나타났고 에이스는 흰수염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주먹조차 휘두르지 않고 에이스를 제압하며 루키와 정점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에이스는 반강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에이스는 마음을 고쳐먹기 전까진 계속하여 흰수염에게 덤벼들었으나 흰수염에게 단 한 번의 공격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샹크스는 티치의 강함을 알고 있었기에 에이스가 티치를 무리하게 쫓는다면 패배할 것이 분명하며 그렇게 되면 세상이 급변한다고 생각하여 흰수염을 찾아가 에이스를 거두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에이스의 뜻을 존중했기에 샹크스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샹크스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요 폭주하는 이 시대를 이라고 말한 뒤 흰수염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무엇이 두렵겠냐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칼을 맞받아 쳤고 두 캐릭터의 충돌에 의하여 하늘이 갈라져 버립니다.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한 이후 세계정부에 넘겨졌고 세계정부에서는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지키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이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해군과 7무회를 소집하여 마린포드에 배치하였고 흰수염이 마린포드에 나타나면서 세계의 운명을 건 정상결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헤이를 생성해냈고 그것을 아오키지가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곧바로 흰수염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흰수염은 아오키지의 공격을 간파한 뒤 아오키지를 제압했고 아오키지는 바다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의 능력으로 인하여 바다가 얼어붙게 되었고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 해적단은 얼음을 발판 삼아 진격합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자신을 노리는 론주 중장을 매우 가볍게 털어버리며 해적의 사기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의 계략으로 스쿼드가 흰수염을 배신한 뒤 흰수염을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바보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라고 말하며 스쿼드를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고 잠시 흰수염을 의심했던 사나 해적단들은 더욱 흰수염을 믿게 되며 해적의 사기는 다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장면만 보면 흰수염은 너무나도 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작 스쿼드의 기습도 못 피할 정도로 기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늙고 병들고 부상 입으며 3단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 중장 존 자이언트 중장을 원컵 내버렸으며 해군대장 아카이누와 대등한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괴물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하필이면 아카이누와의 대결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아카이누에게 빈틈을 허용하며 명구방을 허용해버리며 아무리 흰수염이라도 나이는 못 속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흰수염은 이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고 루피가 에이스를 구해내는 시간 동안 홀로 수천 수만 명의 해군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흰수염과 루피의 활약 끝에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결국 에이스가 흰수염을 모욕하는 아카이누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무리하여 아카이누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이누가 루피를 죽이려는 것을 막다가 에이스는 사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흰수염은 매우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에이스를 죽인 아카이누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아카이누조차도 그때만큼은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과 아카이누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흰수염은 아카이누에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의 속임수는 간파하지 못하며 또다시 명구를 허용하여 흰수염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흰수염은 에이스를 떠올렸고 다시 일어선 뒤 아카이누에게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카이누는 흰수염에게 패배한 뒤 광장의 균열로 빠져버렸고 흰수염은 아카이누에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은 선원들을 살리기 위하여 땅을 반으로 갈라버린 뒤 신세계로 귀환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홀로 마린포드에서 무수히 많은 해군들을 상대로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마린포드에 티치가 나타났고 흰수염은 사치를 죽여버리고 에이스마저 해군에 넘긴 티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곧바로 검은수염 해적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와 흰수염은 전투하게 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티치가 어둠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흰수염의 능력을 완벽히 봉쇄한 뒤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전투 센스는 매우 뛰어났기에 흰수염은 곧바로 티치의 빈틈을 공략하였고 티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려던 찰나에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고 검은수염 해적단이 전투에 난입하며 결국 흰수염은 티치를 죽여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의 폭격이 끝난 이후에도 흰수염은 버텨내는 말도 안되는 맷집을 선보였고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는 유언을 남긴 뒤 그제서야 눈을 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죽은 이후 흰수염의 망토가 날아갔고 흰수염은 생전 무수히 많은 전투 속에서 단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다는 것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는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 중 한 명이며 사왕 중 유일하게 1, 2, 3세대를 모두 거친 인물입니다. 1세대에는 흰수염을 필두로 카이도우, 빅맘, 샹크스가 있었으며 2세대에는 흰수염을 대체하여 새롭게 사왕이 된 티치와 카이도우, 빅맘, 샹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편된 사왕 세대인 3세대는 카이도우를 대체한 루피, 빅맘을 대체한 버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왕 체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기존 사왕들이 새로운 사왕들로 물갈이 되고 있는데 샹크스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샹크스의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사왕이라는 어원이 생긴 이후 단 한 번도 사왕 중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적이 없으며 쭉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에 샹크스는 강자들의 집단인 사왕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때는 흰수염, 2세대 때는 티치, 3세대 때는 루피에게 밀려 1위로 평가받은 적은 없기에 사왕 중 최고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샹크스의 정확한 강함이 파악되지 않았기에 훗날 샹크스의 전력이 드러나게 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져 샹크스의 평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시절에는 패기보단 악마의 열매 능력이 부각되었으며 2부에 들어선 이후 강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악마의 열매 능력보다는 패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왕 카이도우는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만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보다는 패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는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선택받은 인물만이 사용할 수 있는 폐양색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또한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는 특히 강하다는 언급도 있었으며 샹크스가 현역 인물 중 폐양색 패기를 가장 잘 다룬다고 평가받고 있기에 폐양색을 휘감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로저처럼 폐양색의 형태를 방출시켜 공격할 수 있는 기술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흰수염과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는 장면도 연출한 인물이기에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만큼은 흠잡을 곳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복용자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는 악마의 열매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강자들은 악마의 열매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도 패기와 신체 능력만을 이용하여 정점에 선 자가 있으며 해저왕 로저, 해군 영웅 거프, 세계 제1의 거목 미호크 등이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기에 정점에 서기 위해 반드시 악마의 열매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샹크스도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며 원피스 세계관을 대표하는 비능력자입니다.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음에도 사왕에 등극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한 사왕 중 유일하게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 카이도우는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 빅맘은 소울 열매, 티치는 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 버기는 동강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샹크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로 현 사왕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현재 사왕의 현상금은 티치가 22억 4,760만 베리, 루피가 30억 베리이며 버기는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샹크스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현 시점 샹크스가 모든 해적 중 유일하게 현상금 40억 베리를 초과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샹크스보다 현상금이 높은 인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40억이 넘어가는 샹크스의 현상금은 현재로선 독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과거에는 사왕 중 현상금이 하위권이었으며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와 함께 사왕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사왕 중 현상금이 가장 낮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상금이 강함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며 샹크스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인물이기에 빅맘 카이도우보다는 현상금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과거 검을 사용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검을 사용하여 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사용하는 무기도 명검 커틀러스 그리폰입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을 때도 검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용암 주먹을 막아냈으며 티치를 위협할 때도 검을 뽑아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미호크와 세계 제1의 검호 자리를 두고 경쟁한 대검호이며 미호크와 수차례 대결하여 승부를 내지 못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서 후샤딘 뉴에이지에 의하여 팔을 잃게 되었고 샹크스가 외파리가 되어버리며 미호크가 샹크스와의 대결을 포기하였고 샹크스도 자연스럽게 세계 제1의 검호 자리를 포기하며 미호크가 세계 제1의 검호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의 검술은 미호크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검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선원이었습니다. 샹크스는 버기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으로 활동하였고 로저, 레일리, 가반, 오뎅 정도를 제외하면 로저 해적단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전성기와는 비교할 순 없으나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흰수염에게도 기억될 만한 활약을 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버기를 보자 재미있는 빨간코라고 생각하며 샹크스와 버기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것을 기억해냈으며 샹크스를 보고도 너를 보니 그놈에게 받은 상처가 쑤시는군 이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보니까 로저가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샹크스는 견습 시절부터 주목받던 유망주 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샹크스는 오른쪽 눈에 상처가 나있으며 해적단의 해적기에도 상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낸 장본인은 티치로 밝혀졌으며 의외로 티치가 사왕이 되기 전에 냈던 상처입니다. 샹크스는 흰수염에게 에이스가 티치를 쫓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흰수염을 찾아갔고 자신의 눈에 상처를 낸 인물이 티치이며 자신은 그때 결코 방심을 하지 않았으며 전력을 다해 전투했음에도 상처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직은 티치를 상대하긴 이르다고 말하며 흰수염을 말렸으나 결국 흰수염과 에이스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에이스는 티치에게 패배하여 해군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들만 보더라도 티치가 상상 이상으로 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샹크스 이상의 강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티치의 몸에 상처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에 샹크스와 티치가 싸웠던 시절엔 샹크스가 티치보다 근소하게 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신세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사왕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발로 사왕이 된 인물도 아니기에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후샤 마을에서 고작 해왕류 따위에게 일격으로 팔이 뜯겨나가게 되었고 평생을 외파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왕류는 현상금 2에서 3천만 베리만 되는 인물도 손쉽게 제압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왕인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뜯긴 장면은 아직까지도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를 기절시켰어도 됐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서 해왕류의 공격을 막거나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의 공격을 피했어도 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헌납한 이유는 작품 초기에 일어난 설정 오류이거나 샹크스가 모종의 이유로 고의로 팔을 헌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루피 코인은 확실하게 타기 위해서 일부러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카이도우는 정상결전이 발발하게 되자 모종의 이유로 정상결전에 참전하려 하였고, 샹크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세계에서 카이도우를 막기 위해 격돌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카이도우는 전력을 드러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두 해적단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을 알았기에 전력을 드러내며 싸우지는 않았고 신경전만 조금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마린포드로 이동하였고, 사왕 해적단과의 대결이 있은 직후에도 전력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마린포드의 인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우는 카이도우와 대결하였음에도 생체기 하나 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샹크스도 현 시점 세계 최강의 사나이 중 한 명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날 대결 이후 샹크스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훗날 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과 생사결을 할 수 있는 강자들을 떠올리며 로저, 흰수염, 오뎅, 록스와 함께 샹크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유일하게 현역인 인물임을 감안하면 샹크스가 현 시점 세계의 정상에 선 인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마린포드에 등장하게 되었고, 등장하자마자 해군대장 아카이누의 일격을 막아서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곧바로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 이상을 원해도 양군 피해는 무익을 확대할 뿐이다. 좀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나와라. 이 내가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단숨에 해군과 해적들의 전쟁을 종결시켰으며 흔들흔들 열매를 이제 막 얻고 흥분한 티치조차도 거프와 센고쿠에겐 계속하여 덤벼들었으나 샹크스에게만큼은 관두지, 아직은 너와 싸우기엔 이르다 라고 말하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상대로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체를 회수해가는 데 성공하였고, 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또한 센고쿠도 이때 너라면 괜찮다 빨간머리 라고 말하며 샹크스만큼은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프는 샹크스가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더 나아가 해적왕이 되겠다는 꿈을 심어준 인물임을 알았기에 샹크스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피가 샹크스를 칭찬하거나 샹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루피에게 화를 냈으며 정상결전에 샹크스가 난입하자 빨간머리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남자 라고 말하며 분노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프도 샹크스의 실력만큼은 인정하며 자신이 객관적으로 우위였던 세월이 길었음에도 샹크스를 때려잡으러 가지 않았던 것을 보면 샹크스를 미워하긴 했어도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가 샹크스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자 너 애당초 붉은 머리 샹크스라는 사내가 어떤 해적인지 알기나 하는 게냐. 지금은 별들의 수만큼 많은 해적들 중에서도 그 흰 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명의 대해적 중 한 명이다. 위대한 항로 후반부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그들을 세상은 사왕이라 부른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명성을 설명해 주었고, 아무리 자신의 손자라 할지언정 아직은 루피가 샹크스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고 말할 만큼 샹크스의 전투력만큼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는 인물이었으며 루피에게 패배하기 이전에는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적수가 없던 강자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또한 육해공을 통틀어 모든 생물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았으며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모든 생명체 중에서 독보적인 전투력을 자랑하던 괴물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사왕이나 해군대장과의 서열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행보를 본다면 카이도우를 상대할 만한 인물은 미지의 전력인 이무를 제외하면 루피, 샹크스, 티치, 사카즈키 정도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각성한 루피를 상대로도 어느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쩌면 로저, 흰수염, 거프급의 강자로 성장했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카이도우의 현상금은 46억 1110만 베리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높은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보다 높은 현상금을 지닌 인물은 해적왕 로저와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55억 6480만 베리, 50억 4700만 베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현상금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카이도우는 현 사왕 중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설의 해적인 로저와 흰수염을 제외하면 역대 어떠한 인물보다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상금 책정 기준은 전투력도 포함이 되지만 세계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 민간인에게 끼치는 위험도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카이도우가 빅맘 샹크스 티치보다
현상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강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상금이 이들보다 높다는 것은 충분히 고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기이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악마의 열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자연계, 초인계로 나뉘며 카이도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에 해당하는 물고기 열매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먹은 물고기 열매는 평범한 동물계 열매가 아닌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 더 희귀하다고 밝혀진 동물계 환수적 열매로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 열매입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청룡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룡으로 변신하여 청룡의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먹은 이 열매는 현재까지 사실상 끝판왕 열매인 동물계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 소위 말하는 니카니카 열매를 제외하면 동물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빅맘조차도 이 열매만큼은 끝판왕 열매라고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청룡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보로그레스를 뿜어내거나 괴풍을 사용하기도 하며 섬을 통째로 띄워버리는 말도 안되는 능력을 선보이기도 하며 그야말로 전설 속의 용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카이도우의 전력으로 밝혀진 인수형으로 전투를 하게 되면 인간형 동물형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이도우는 술을 매우 좋아하는 애주가이며 평소에도 항상 술을 마시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생물은 술을 마시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전투력이 하락하기에 전투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오히려 술을 먹으면 더 강해지며 치권까지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강적과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으면 술을 마시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카이도우에게 술은 방해 요소가 아닌 일종의 도핑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실제로 루피와의 대결에서 4명 8개의 술의 힘을 담아 주룡 8개라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4명 8개보다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의 고향이 보드카 왕국이기에 일부 독자들은 보드카 왕국 출신이기에 카이도우가 치권을 능숙하게 다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카이도우는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인물이며 패기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로저를 존경하고 있으며 로저가 무능력자임에도 패기를 사용하여 세계의 정점에 군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악마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패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패기를 극도로 수련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에 카이도우의 패기 능력은 현역 최고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으며 전설의 해적인 로저와 흰수염 정도를 제외하며 카이도우에게 패기로 앞서가는 인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카이도우는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의 2차 각성에 성공했으며 루피, 빅맘 등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폐왕색의 충돌을 선보이며 하늘을 갈라버리는 연출을 자주 하기도 했습니다. 카이도우는 악마의 열매 능력도 뛰어나며 패기의 숙련도도 높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를 세계 최강의 생물의 자리로 오게 해준 비결은 카이도우의 엄청난 신체 능력 덕분인데요. 카이도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단단한 방어력을 소유했기에 해군과 해적에게 수차례 붙잡히고도 살아 돌아왔으며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가 전력으로 공격하여도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는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상공 1만 킬로미터의 하늘섬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도 멀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공격력도 매우 뛰어난 캐릭터로 4명 8개 한방만으로 5왕 시절 루피를 원컵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덩치에 맞지 않게 스피드도 빠른 캐릭터이기에 신체 능력이 매우 뛰어난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이도우는 과거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이며 록스 해적단 당시에도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쳤다는 언급이 있으며 빅맘, 시키, 흰수염과 함께 록스 해적단의 핵심 전력으로 분류된 것을 보면 과거에도 신세계에서 주목받던 강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카이도우는 과거 모리아와 라이벌 관계였으며 이 사실만으로도 과거의 카이도우는 저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리아는 칠무회이기에 사왕과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며 칠무회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카이도우가 전력을 드러내고도 모리아를 초살내지 못한 것은 말이 안되며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모리아에게 고전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카이도우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강했던 인물이며 빅맘 정도로 강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미래의 사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도우는 10살의 나이에 보드카 왕국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카이도우는 천룡인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에 보드카 왕국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현상금 7천만 베리의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돈이 없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마다 해군선을 털었고 고의로 해군에게 붙잡혀 배를 채운 뒤 탈옥하는 기이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이러한 이유로 해군에 수차례 붙잡혔던 것으로 밝혀져 카이도우의 평가가 더욱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팔 킹을 구출하여 영입하기도 하였기에 사실상 해군과 세계정부에서는 카이도우에게 무상으로 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즈키 오뎅은 로저와 흰수염과 모험을 하기 위하여 와노쿠니를 비우게 되었고 그 타이밍에 카이도우가 와노쿠니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쿠로즈미 오로치, 히구라시와 함께 와노쿠니를 집어삼켰고 오뎅이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코즈키가에게 와노쿠니를 맡기는 것이 아닌 쿠로즈미가에게 와노쿠니를 이끌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조이보이의 강림을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했기에 카이도우의 치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5년간 알몸으로 와노쿠니의 도읍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와 오로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카이도우와 오뎅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로저 흰수염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모험을 한 이후였기에 카이도우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직감한 쿠로즈미 히구라시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모모노스케로 변신하여 오뎅을 방해하였고 오뎅은 결국 카이도우에게 빈틈을 노출하며 정타를 허용했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카이도우가 대결에서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히구라시의 방해가 없었다면 오뎅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는 카이도우의 흑역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은 과거 록세족단 시절부터 우호적인 관계였으며 자신들의 공통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밀짚모자 루피와 초신성 연합이 나타나자 아예 동맹을 맺어 그들을 처리한 이후 자신들이 과거처럼 본격적으로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두 캐릭터는 사왕이었으며 성격이 워낙 불같은 인물이었기에 동맹을 맺기 이전에 가벼운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인간형으로 전투를 임했기에 이 부분에서 카이도우의 클래스가 빅맘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이 충돌하다 섬이 통째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으며 하늘이 갈라지고 폭풍이 몰아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백수해적단과 빅맘 해적단의 선원들이 버티지 못할 만큼 큰 충격파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폐양색 패기에 능숙한 인물들이기에 엄청난 폐양색의 충돌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위해 와노쿠니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왕과 전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루피는 카타쿠리를 꺼는 데 성공하였고 현상금 15억 베리를 달성하며 확실히 사왕 최고 간부를 뛰어넘었으며 5왕이라고 불리며 사왕으로 향하는 찰나였기에 많은 독자들이 카이도우에게 패배할지라도 꽤 많은 데미지를 넣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결이 시작되고 루피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음에도 카이도우의 4명 8개 단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무슨 왕이 되겠다고 애송아 라고 말하며 자신과 루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암시하였고 독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 아직도 자신은 사왕에게 닿으려면 멀었으며 사왕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루피는 효하라본과 수련에 매진하였고 내부에서부터 충격을 줄 수 있는 기술인 유행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한번 카이도우의 앞에 섰으며 카이도우에게 유행의 힘을 담은 고무고무 레드록으로 카이도우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의 공격에 큰 충격을 입게 되었고 루피가 이전보다 확실히 강한 상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때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나와 전력으로 겨룰 수 있는 인물은 극소수다. 네가 그들과 대등하기라도 한다는 거냐? 라고 말하며 루피를 보며 로저, 흰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와 초신성, 빅맘과 카이도우는 살벌한 난타전을 주고받았고 결국 이번에도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승리합니다. 연합군의 대결은 더욱 가속되었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모든 것을 걸고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번에는 과거보다 단련된 신체 능력과 능숙하게 페이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를 압박하였고 카이도우도 인수형으로 변한 뒤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여 루피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의 폐양색이 충돌하였고 하늘이 쪼개지고 구름이 갈라지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야마토는 이를 보고 전성기 흰수염과 로저의 충돌과 비견되는
큰 폐왕세계 충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그 이후에도 각자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혈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의 명으로 와노코니로 오게 된 CP0가 난입하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결국 CP0의 도움을 받아 루피를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이러한 굴욕적인 승리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과거 오덴과의 치욕적인 대결을 떠올렸고, 결국 분노한 카이도우는 CP0를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승리를 확정짓고 옥상에서 내려갔습니다. 카이도우가 루피를 쓰러뜨린 이후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갔고 모모노스케를 포함한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으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루피는 사람 일배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조이보이의 재림을 알리며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카이도우를 오니가시마의 옥상으로 들어올렸고 카이도우와의 최종 대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태양신다운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었고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능력자가 아니듯이 세상은 능력만으로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하며 이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과 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니카 루피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루피의 최강의 기술인 바주란건과 카이도우의 최강의 기술인 승용 화염 8개가 격돌하게 되었고 결국 카이도우는 루피의 바주란건을 막아내지 못하며 패배합니다. 빅맘은 신세계를 지배했던 구사왕 중 한 명이며 오랜 기간 동안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며 신세계에서 군림했던 대적 중 한 명입니다. 빅맘은 사왕 중 유일하게 여성인 캐릭터이며 인생의 반평생을 임신하고 있었다는 페널티를 가지고도 당당하게 사왕직을 유지했던 것을 보면 빅맘이 얼마나 대단했던 강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빅맘이 이끌어갔던 빅맘 해적단은 수십 개의 섬을 합친 규모인 토트랜드를 거점으로 수많은 산하해적단과 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빅맘의 휘하에 카타쿠리, 크래커, 스무디 등 걸출한 부하들이 매우 많았기에 빅맘은 그야말로 사왕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던 강자입니다. 다만 동시대의 사왕이었던 흰수염 샹크스, 카이도우, 티치가 워낙 강한 인물이기에 빅맘은 사왕 중 최약체라고 불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건 빅맘이 약한 게 아니라 타 사왕이 강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빅맘은 대적 시대가 열린 이후 바다를 지배하는 사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빅맘은 대적 시대 이전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양분하던 시기에도 로저 흰수염과 함께 경쟁하던 사이였는데요. 당시 바다에는 로저와 흰수염을 제외하고도 시키, 반디월드, 돈칭자오 등 강한 해적이 많았으며 빅맘도 당당히 그들과 경쟁을 했던 고인물 해적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로저의 진정한 라이벌은 거프와 흰수염밖에 없었다는 평이 지대적이기에 객관적으로 빅맘이 로저 흰수염에게는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빅맘이 전설의 해적들과 함께 이름이 열거되었으며 그들의 필적하는 강자였다고 정평이 난 점을 감안하면 빅맘은 대적시대 이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SBS 코너를 통하여 독자들과 소통을 하며 일부 질문을 채택한 뒤 답변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어떤 독자는 오다 작가님에게 빅맘은 어느 정도로 강한 인물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겼고 오다 작가님은 화가 난 빅맘은 흰수염도 카이도우도 잠시 능가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피스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에서 오다의 이 발언을 해석해보았고 현재 가장 지대적인 의견은 빅맘이 식타마리를 앓으며 이성을 폭주하게 된다면 전성기가 지난 노쇠한 시점의 흰수염과 인간형 카이도우를 잠시나마 능가할 정도의 파워를 보여준다입니다. 물론 텍스트 그대로 분노한 빅맘이 흰수염과 카이도우를 상회할 수 있는 강자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지의 퍼포먼스만 본다면 빅맘은 전성기 흰수염은커녕 노쇠한 흰수염도 장담할 수 없으며 카이도우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정황상 전자의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타마리는 빅맘이 앓고 있는 지병으로 현재까지 원피스의 주요 인물 중 빅맘만이 앓고 있는 희귀병입니다. 빅맘은 5세 시절부터 식타마리를 앓았으며 빅맘의 부모가 빅맘을 유기한 가장 큰 이유도 이 식타마리 때문일 만큼 식타마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식타마리는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게 되면 이성을 잃고 원하는 것을 먹을 때까지 폭주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인간이 이러한 병을 앓아도 매우 까다로운데 빅맘급의 인간이 이러한 병을 앓게 된다면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빅맘은 시카마루를 앓게 되면 신체 능력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맨정신일 때 페이스를 조절하여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이 더 강하다고 묘사되었기는 하지만 빅맘급의 강자가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게 된다면 최소 해군대장급의 강자가 아닌 이상 이를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빅맘은 외형에 비하여 엄청난 스피드를 보유했으며 카이도우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 괴력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 능력, 패기의 능력도 모두 최상위권에 위치한 강자이기에 빅맘은 그야말로 흠잡을 곳이 없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과 맷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빅맘의 이명은 강철풍선으로 마치 강철과도 같은 맷집을 소유했기에 강철풍선이라고 불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와 장시간 대결을 펼쳤으나 전혀 부상을 입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강철풍선다운 내구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빅맘은 소울 열매를 복용한 인물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매우 잘 활용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호미즈를 만들어 전투에 활용하며 빅맘의 호미즈 중 가장 성능이 좋은 호미즈인 나폴레옹, 제우스, 프로메테우스는 개개인이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소울 포커스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수명을 강탈하기도 하며 호미즈와 자신의 힘을 연계하여 각종 기술들을 전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신체 강화, 회복 등을 하며 자신의 내구성을 보완해주기도 하기에 빅맘은 열매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맘은 사왕이기에 당연히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으며 선택받은 극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폐왕색 패기도 자유롭게 다루는 인물입니다. 또한 빅맘은 폐왕색 패기의 2차 각성에도 성공하였기에 회의감도 매우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와의 맞추기에서 폐왕색 패기의 힘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와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가 충돌하자 섬이 버티지 못할 정도의 폭발이 일어났으며 구름이 갈라지는 듯한 연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둘의 충돌은 로저 흰수염의 충돌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가장 강한 폐왕색의 충돌이며 흰수염 샹크스, 카이도우 루피의 폐왕속 충돌과 비견될 정도의 강력한 폐왕색 패기의 충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빅맘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완성된 괴물이었습니다. 빅맘은 분명히 인간 부부의 슬하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도저히 인간이라고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빅맘의 친부모님은 자신의 딸을 엘바프에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르멜에게 거두어져 키워졌으나 어린 시절부터 워낙 난폭했으며 식탐아리까지 앓고 있었기에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였고 결국 샘나를 먹고 싶다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거인전사를 때려눕히고 거인족의 영웅 폭포수염 요를 마저 죽여버리고 엘바프에서 방출되었고 6에서 7세의 나이에 현상금 5천만 베리를 달성하며 어린 시절 한정으로는 가장 강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빅맘은 어린 시절부터 악마라고 불리며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록스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강한 해적들을 자신의 휘하로 영입하였고 빅맘도 모종의 이유로 록스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정식적으로 록스의 적단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록스, 흰수염, 시키와 함께 록스의 적단의 핵심 전력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오랜 파트너인 카이도우도 만나게 되었고 빅맘은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카이도우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자신의 은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록스의 적단에는 당대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렸던 해적이 로저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모인 해적단이었고 빅맘은 그 록스의 적단에서 핵심 전력으로 불렸던 인물이기에 당시 빅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빅맘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루피와 격돌하게 되었고 루피는 세력으로는 빅맘에게 밀렸으나 한수비의 작전과 빅맘이 중요한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탓에 결국 빅맘은 대외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복수하려고 마음먹었고 카이도우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루피, 키드, 로우가 연합을 한 사실을 알았기에 빅맘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빅맘과 카이도우는 동맹을 체결하며 록스의 재림을 알렸습니다. 빅맘은 밀짚모자 일당을 죽이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카 연합과 루키로 연합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가 붙게 되었고 빅맘은 키드, 로우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키드, 로우가 범상치 않은 적임을 알았으며 그들을 잡기 위해선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수명의 1년을 포기한 뒤
거대화를 하여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빅맘과 로우 키드는 대결하게 되었으며 로우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빅맘에게 수차례 치명타를 주고 마무리를 지었으며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빅맘에게 계속하여 극딜을 넣으며 두 캐릭터는 환상의 콤비를 연출하였고 결국 상황 빅맘을 잡아내는데 성공하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렸습니다. 빅맘은 키드와 로우에게 패배한 뒤 로우가 폭탄들을 이용하여 뚫어놓은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빅맘은 추락함과 동시에 로저, 넌 왜 그런 말을 하고 간 거냐? 넌 죽었으니 괜찮겠지만 전 세계에서 나서기 시작한 꼬마들을 상대하는 건 우리들이라고. 로저, 원피스가 진짜 있기나 한 거냐? 그리고 키드 로우, 내가 이딴 걸로 죽을 것 같냐? 반드시 복수하겠다 라고 말하며 떨어지며 로저를 크게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과거 흰수염과의 대화에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로드 포네그래프를 빅맘에게서 빼앗았다고 말하기도 하였기에 빅맘은 과거 로저에게 한 차례 패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빅맘은 로저의 의지를 잇는 자들인 대적시대의 초신성들에게 한번, 로저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패배했기에 로저에게 사실상 2번 패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빅맘의 현상금은 43억 8,800만 베리로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역대 현상금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빅맘의 위로는 해적왕 골드로저,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밖에 없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를 꺾은 루피가 30억, 빅맘을 꺾은 키드와 로우가 30억인 것을 보면 빅맘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캐릭터의 현상금이 공개되어도 현 시점 빅맘보다 높은 현상금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이자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 정도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